신라제는, 근데 신라제는이 아니라, 그, 의학바이 쪽이라고 해야겠다. 왜냐면 신라제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 의학바이 쪽의 특성이 그렇잖아요. 뭐 재료가 있으면 이제 그거 하나 갖고서 터트리는 거잖아요. 네, 신라젠도 재료가 있잖아요. 10월 초순인가요? 10월 초순에 무슨 학회에서 발표가 있지 않아요? 그때 한번 같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신라제 항암제 임상연구 국제 심포지엄 포스터 채택됐다. 여기 있네. 신라제는 미국과 국내에서 임상 일상을 진행 중인 항암제 발 0891의 임상 연구 개요가 오는 10월 11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열리는 2023 여기에 뭐 AACR 심포지엄 포스터 발표로 채택다. 그러면 뭐 10월 11일 전에 뭔가 움직임이 있긴 하겠죠. 그러면 10월 초순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 최근에 제가 분석했던 카나리아 바이오도 마찬가지라. 의학 바이오 쪽이 다 똑같아요. 예, 다 이렇게 하락을 해. 하락하다가 갑자기 급등 때려버려. 상한가 때리고. 이제 저것도 카나리아 바이오도 어떤 이슈가 있어서 갑자기 때리면서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의학 바이오 쪽은 뭐 이슈가 있으면 그냥 약세 당분간 약세해도 갑자기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의학바이 쪽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뭐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뭐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이제 의학바이 쪽은 해보신 분들만 하세요. 괜히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의학바이 쪽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의학바이 쪽은 손도 대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의학바이 쪽은 좀 특성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의학바이 쪽은 그냥 설명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재료 터지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뭐 딱 저런 건 있긴 하겠죠. 뭐 차트의 움직임, 차트의 뭐 어떤 모양 그런 거는 있죠. 그런 거는 괜찮아요. 저는 뭐 신라잔의 지금 차트의 모양에 대해서는 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저는 뭐 이런 것들이 매집봉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매집봉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재료만 터지면 그냥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올라가고 나서 이야기예요. 굳이 뭐 올라가야 떨어져야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뭐 그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도 없죠. 의학바이오. 만약에 뭐 신라전이 올라가야 떨어져야 그런 거 얘기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의학바이오 쪽의 특성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근데 의학바이오 쪽은요, 특성을 모르면 처음부터 투자하지 마셔야 돼요. 초보자분들이 투자할 영역은 아니에요. 의학바 쪽. 그래서 이제 의학바 쪽의 특성을 아신 분들만 하세요. 의학바 쪽. 모르시면 아예 손도 대지 마시고. 근데 차트는 뭐 전 나쁘게 보지 않아요. 차트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보셨다시피 10월 11일인가 그때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보시면 되지 뭐. 10월 11일까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잔파동이잖아요. 나머지는 뭐 잔파동이 영역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죠. 그 의학바이오 볼 때는 두 가지 관점인데 한 가지는 차트예요. 차트는 그래도 만들어져 있는 게 좋죠. 안 만들어져 있는 것보다. 근데 신라전은 제가 보기에는 차트는 만들어져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재료겠죠. 명분이겠죠.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명분. 그 재료는 있잖아요. 그럼 끝난 거죠 뭐. 어차피 의학바 쪽은 재무가 안 받쳐주잖아요. 의학바 쪽은 이제 재무라고 해봤자 근데 그건 있어요. 의학바 쪽이 뭐 재무가 안 받쳐준다고 하더라도 아니 대부분 안 받쳐주죠. 받쳐주는 회사가 한 10% 정도 되고 90% 이상은 재무가 안 받쳐주긴 하죠. 근데
그래도 재물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뭐 그걸 지금 강의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이제 간단하게 그런 거죠. 이 회사가 임상을 지속할 수 있는 돈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는 방법이 이제 어, 재물을 보는 방법이겠죠. 네, 그거는 이제 강의 내용이니까 떠들어야 될 시간 없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공매도 현황 같은 거 보는 건데, 근데 공매도 현황은 뭐 그냥 일반적인 공매도 정도 수준이네요.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뭐 간혹가다 이런 거 한번 봐주면 좋죠. 지분 현황. 그러면 이제 왜냐면 간혹가다 이게 매도 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최대 주주가 매도 때리는 경우도 있어요. 지분 매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안 좋게 보셔야 되죠. 뭐 지금 신라제는 매도 때린 건 없으니까. 유동 비율은 뭐 81.79. 근데 이 정도 보면 돼요. 어차피 신라제는 저거잖아요. 신라제는 무슨 신약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잖아. 신라제는 신약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약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기술 수출을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 그렇죠? 뭐 그게 목적이죠. 뭐 최종 목적이 기술 수출 아니겠습니까? 현재로서는 회사의 전략상. 그럼 뭐 기술 수출 되는 거, 근데 기술 수출 되는 게 가장 목적이겠죠. 그게 큰 포인트겠죠. 근데 기술 수출을 되려고 한다면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신라제는 지금 하고 있는 적응증이 되게 유용하다. 그럼 뭐 학회 같은 데서 발표를 해가지고 이거 되게 좋은 약물인데 뭐 그렇게까지 평가를 받게 되면 다른 뭐 회사에서 라이센스 인 하겠지. 사가려고 하겠지. 뭐 그런 계기 중에 하나가 A의 CR이잖아요. 학회에서 좋은 결과 발표 나게 되면 그것이 뭐 기술 수출의 하나의 어떤 동력, 모멘텀이 되는 거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의학 발전을 요 정도 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학발 쪽 종목 설명할 때는 계속 말씀드린 게 저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애널리스트들도 마찬가지야. 의학발 쪽은 그 아무나 투자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한지 종목 분석하시는 분들 다 똑같이 얘기해요. 의학발 쪽은 초보자들이 투자하시는 영역이 아니에요. 주식을 모르시는 분들이 하시는 영역이 아니라고요. 아시는 분들이 하셔야 돼요. 의학발 쪽의 특성을 아시는 분들.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하시면 당연히 안 되죠. 누가 그렇게 하라고 권장하지도 않고요. 방송에 그 뭐야? TV 증권 방송에서도 그렇게 권장 안 해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한테 의학발 쪽 투자하는 거 권장 안 한다고. 왜냐면 재무가 안 받쳐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의학발 쪽 종목 분석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레벨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레벨이 있으셔야지만 되는 거야. 아무나 하는 영역은 아니에요. 의학부 쪽은.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의학바이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시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의학바이 쪽은 이렇게 좀 조용하다가도 갑자기 뭐 임상에 대한 좋은 성과라든지 뭐 기술 수출이라든지 그런 이제 좋은 호재가 나오게 되면 많이 날라가요. 지금은 뭐 이렇게 눌려가지고 지금 눌려가지고 많이 좀 약하긴 하지만 갑자기 호재 터지면 확 날아갑니다. 뚝뚝뚝 날아가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방이 있는 거죠. 의학발 쪽.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의학발 쪽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그 의학발 쪽은 한번 날아가면 크게 날아가니까 그것도 빨리 날아가니까 그거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하시는 거죠. 그거에 대한 어떤 투기성 메리트라고 해야 되나? 약간 도박성 메리트? 그런 게 있으니까 의학발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지.
개인 투자자분이. 도박성 성과가 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여하튼간 그렇습니다. 네. 근데 신라전 이 정도 얘기하면 됐죠. 네, 도움이 되셨다 생각되신 분들 네, 좋아요. 새로 오신 분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